안녕하십니까. 계속정의 김병준입니다. 자, 2024년 1회차 경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좀 올해 새롭게 시작을 하는 만큼 수월하게 단투 잘 깰 수 있도록 좀 수월하게 경주가 좀 진행됐으면 좋겠지만, 일단 수면은 확보가 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편성이 너무 어렵습니다. 경주를 보면서 아직은 뭐 뚜껑을 따보기 전이기 때문에 더 어렵다고 느낄 수가 있겠지만, 왜 이렇게 경주가 어렵고, 일단 뭐 이렇게 앞뒤로 찢어놨냐라고 지난주랑 좀 비슷한 양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강자들을 바깥쪽에, 또 안쪽엔 또 안쪽에 몰아넣는 그런 편성이 많았기 때문에 지난주도 굉장히 마지막 회차도 어려웠죠. 자, 오늘도 이번 주도 쉽지 않기 때문에 총력전에 나서야 되겠고, 올해 갑진년 푸른 용의 해입니다. 고객 여러분들, 또 유튜브를 보시는 팬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도 총력을 다해서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1경주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1경주부터 숨이 턱 막힙니다. 일단 기록상으로 봤을 때는 박종덕이 좋아 보이는데 아웃코스 운영엔 좀 소극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6번이 축 역할을 해줄 것이냐, 요걸 좀 체크를 해야 되겠고, 또 지정 훈련에서는 4번이 또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 인코스에 위치한 정세혁, 인코스를 잘 타고 2번 김기한 또한 모터가 괜찮기 때문에 간격도 염두에 되기 때문에 요 세 가지 체크 요소가 작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도 달라집니다. 정세혁이 1코스를 워낙에 잘 타니까 모터가 안 좋아도 최근에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는 5번 모터지만 그래도 기습을 때려서 주도권 장악에 나선다고 한다면 1번을 중심으로 투자 전략을 세울 수가 있겠는데, 정세혁이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김기한의 기습. 자, 안쪽에서 아무것도 못할 경우에는 권명호가 또 일격을 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4번을 복병으로 좀 활용을 해주시고, 복병으로 해주시고, 일단은 자, 박종덕이 스타트감도 괜찮고 일단 욕심 있게 타주면 기본축 역할을 하겠는데,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일단 안쪽 1안이고 여기가 2안이 되겠습니다. 이게 마지막 3안. 자, 이렇게 공략할 수가 있는 만큼 아침 훈련과 소개양주까지 보시고 최종적인 주가 입상 후보를 선별하는 그런 전략을 보내드리겠습니다. 1경주부터 숨이 턱 막히고 쉽지 않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돌다리 두드려 가듯이 시작을 저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경주 같은 경우는 제가 1코스를 만난 이동준, 자, 그리고 전속턴의 사나이 최강성이 일단 경쟁을 벌이는 양상입니다. 이동준은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1코스에서 100%의 연대율을 기록했던 전력들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이주영도 있었고, 어, 굉장히 뭐 이주영도 있었고 굉장히 많았는데, 요즘에는 그만큼의 결정력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1코스 2점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선전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 김국흠이 이번 주도 모터가 안 좋습니다. 모터가 안 좋기 때문에 최강성이 전속턴을 가동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압박을 할 수 있는 만큼 두 선수 중에서 최종적인 축 선별을 권하는 게 선택하는 게 기본입니다. 여기에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는 둘이 싸우거나 또는, 근데 최강성이 휘감기만 할 거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전속선의 사나이 하니까 휘감기만 한다고 하는데 요즘에 찌르기도 많이 소화를 합니다. 찌르기도 많이 소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역습을 또 염두에 둬야 되고, 뭐 휘감아 준다라고 한다면 송효석이나 이지수, 강현길이 순위권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삼복승이나 삼쌍승식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묶어가는 그런 전략을 권해드립니다. 아무래도 저는 이지수가 가장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훈련으로 봤을 때는 송효석이나 강현길이 괜찮아 보입니다. 훈련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비교하신 다음에 답을 찾는 그런 전략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현장 추천 경주인데요. 여기서는 승부수가 있습니다. 승부수가 있는 편성인데 최근에 제 음성이나 그 문자를 들어보신 분들은 이때 얘가 이렇게 했어. 우선수를 노립니다. 우선수를 노리기 때문에 현장에서 다시 한번 첫 번째 메인 승부기 때문에 일단 부러질 때 부러지더라도 강하게
요 선수 놓고 추천해 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부수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4경주는 김인혜가 축으로 평가되는 그런 편성인데 도전 상대를 좀 찾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기록이 이민아, 이종인 안 좋고, 자, 이민아, 이종인 안 좋고 전종환도 9대입니다. 9대, 9대, 9대. 그렇기 때문에 자, 1번을 중심으로 한종석이냐, 민현건이냐 이렇게 놓고 최종적인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편성에서는 이제 전공법으로 접근하는 그런 전략을 권해드리겠습니다. 굳이 뭐 축이 있는데 도전 선수 찾는데 수준을 맞춰야 되고 돌려봤자 뭐 3명의 선수 때문에 가능성을 좀 안에서 찾는 그런 전략을 권해드립니다. 자, 5경주는 이제 세 번째 현장 추천 경주로 이번 경주는 혼전입니다. 혼전인데 일단 주은석이 또 송여범이 지정훈련에서 좋았고 기록이 빠르게 나오지만 아웃코스 부담을 안고 있어서 확실하게 단점을 극복한다라는 장담을 못합니다. 여기에 황희태나 오상현, 김지현, 박정아 역시도 일격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또 김지현 제가 매번 말씀드리죠. 처음으로 A2를 달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어머나 세상에 김지은이 아주 그냥 최고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인 듯 보입니다. 지금 주선보류를 자 6방인 동안 4번이면 까내니까 나도 이제 주선보류 항상 진흙탕 싸움하지 말고 해보자 라는 심산으로 올해 전반기 후반기 그 다음에 내년 전반기까지 A2를 유지하면 김재윤 하나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욕심을 좀 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시즌을 맞아서 욕심을 낼 거라고 생각이 돼서 복병으로 활용하고 오상현 역시도 순위권의 변수로 활용할 수가 있는데 혼전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요 선수들이 아웃코스 부담에 박정아를 놓기에도 찌르기형이라서 좀 불안하고 여기서 배당이 나올 수도 있고 황희태도 일격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일단 염두에 두고 있는 노림수는 있습니다. 노림수가 있기 때문에 역시 선과 숫자를 체크해 바랍니다. 현장에서 최종적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 지금은 5만 가지 생각이 다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염두에 두고 있는 전력이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좀 현장에서 타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6경주는 일단 여기는 그나마 여기는 좀 불안했지만 자, 지금 나병창이 스타트 난조를 보이고 불안 요소가 스타트죠. 신현경도 모터가 불안하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불안하다는 것은 바로 복병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고 일단 최인원이 기습을 나설 수 있는 상황에다가 김희용도 지난주에 대단했죠. 대단했기 때문에 변수로 염두에 둬야 됩니다. 여기에 박원규나 한지는 아웃코스 극복이 가능한 그런 전력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3번, 5번, 6번의 3파전으로 보고 여기에 4번 김희용이 도전한 양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축과 당 후보 선별이 굉장히 어려운데 일단 5번을 복승축으로 활용할 수가 있겠지만 자 쌍승식은 언제든지 뒤집어질 수 있다는 점 특히 최인원이 요주의 인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도 꼼꼼하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어렵습니다. 편성이 어렵습니다. 축이 있으면 바깥쪽에 있고 또 안쪽에서 반격에 나설 수 있는 전력들도 있기 때문에 머리가 있어도 후착은 혼전 또 머리가 있는데 바깥쪽 안쪽은 또 모터가 좋고 이런 편성이 많기 때문에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편성입니다. 여기는 일단 이재학과 배혜민의 전력이 돋보입니다. 모터 80번 모터 다시 받았고 배혜민의 148번 모터도 최근에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그런 모터이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성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배혜민은 찌르기형 선수고 이재학도 찌르기형 선수지만 김승택의 모터가 약하기 때문에 더 자유롭게 전술을 구사할 수 있다. 일단 복승 축으로는 2번을 보고 있고 4번과의 도전 구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지정훈련에서는 5번, 6번이 좋았지만 자, 이 김승택이 1코스에서는 기습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변수로
염두에 두신다고 한다면 아마 좋은 배당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우 너무 멉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지은하고 정우민은 폼도 많이 떨어졌고 정우민 찌르기형에다 또 찌르기형이기 때문에 궁합이 좀 안 맞는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기습을 염두에 두시면서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8경주입니다. 여기는 일단 김민준이 지난주를 통해서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버렸죠. 자, 찌르기형이다. 그렇기 때문에 안쪽을 봐야 된다. 라면서 지난주에 접근했다가 다 감아버렸습니다. 5코스에서 감고 2코스에서 감고. 그래서 5, 6 들어오고 2 놓고 바깥쪽 들어오고 그렇기 때문에 찌르기형이 아니라 나 이제 완전히 일어섰다.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김민준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모터가 김현덕이 좋고 자, 오진수 이용세도 만만치 않지만 김민준이 페이크를 쓸 수 있습니다. 자, 반혜진이 모터가 좋지 않죠. 가벼운데도 불구하고 96이 나왔다는 것은 모터가 좀 불안하다는 얘기입니다. 빠르게 접고 들어와서 안쪽에서 여의치 않으면 기다리고 있으면 감으면 되고 안쪽에서 튀어나오면 휘가 찌르면 되고 탄력적으로 전술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5번의 선전을 기대해 봅니다만 자 1번, 2번, 3번 중에서 누구랑 묶어야 될지 최종적인 선택은 해야 되고 자, 반대의 상황 자, 공간을 노리다가 불발이 된다라고 한다면 자, 안쪽에서 배당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안쪽에서 반격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 우진수가 배당의 핵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진수도 뭐 옛날에는 1코스는 약속의 땅이었지만 요즘엔 그렇지도 않다. 이제 부러지는 거 봤을 때 자, 그렇기 때문에 김민준이 강하게 간다면 5, 6도 가능한 상황이지만 이거는 휘가 맞을 때 지난주처럼 휘가 맞을 때 가능한 상황이고 휘가 맞 찌른다라고 한다면 일단 안쪽이 유리하기 때문에 이 선수 중에서 선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조금 어려운 김민준을 믿어 못 믿어 여기부터 시작해야 되는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여러 단계를 거치고 들어가야 되는 편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유 김민준 또 찌를 거야 라고 한다면 이 안쪽에서 놓고 쌍승을 뒤집어서 배당을 노리는 것도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구경주는 어쩔 수 없이 유해강을 축으로 가져갑니다. 일단 1번 모터는 호성능 모터고 바깥쪽에 찌르기형 선수들만 몰려 있기 때문에 유해강이 여러모로 경계를 가깝다. 우승권에 가깝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는 손지영입니다. 자, 기록이 안 나왔습니다. 기록이 안 나왔고 본인도 모터 기력을 중하중하라고 썼는데 좋아질 겁니다. 이게 좋아지지 않으면 정말 안 좋은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중하중하 쓸 정도까지는 아니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화요일 연습은 그래서 수요일 오전 그리고 소개양주까지 체크하시고 비슷하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자, 입상권까지는 조금 부담이 되지만 3복승 그리고 3쌍승 3착 정도는 충분히 역전으로 다 잡을 수 있는 손지영입니다. 여자 중에 제일 잘 타는 손지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요주의 선수로 3복승이나 3쌍승을 공략하시는 전략이 필요하겠고 일단 손지영을 안 본다라고 한다면 자, 이상문 보다는 자, 송효석, 노승민, 김기한인데 김기한도 아웃코스는 약하기 때문에 두 선수 중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도전 선수를 찾는 전략이 기본입니다. 10경주입니다. 10경주는 두 번째 현장 추천 경주인데요. 여기도 불안합니다. 아까 장영태랑 바깥에 있는 것처럼 서희가 정독처럼 바깥쪽에 있는데 제일 좋죠. 근데 걸림돌이 많습니다. 권명호 훈련 좋았다고 말씀드렸고 나정호도 최근에 스타트감이 좋고 김동경도 모터가 쓸만하고 일단 김동경까지는 아니더라도 중간에 걸릴 수 있는 분명히 각을 커지게 만들거나 또는 휘가 맞찌를 때 진로를 막을 수 있는 요소들이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서희를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생각한 게 이지수. 그나마 이지수가 순발력이 괜찮으니까 박성문이 모터가 꽝이니까 2번을 복승축으로 놓고 볼 수가 있는데 서희가 중상중상을 썼단 말이죠. 진짜 이렇게 솔직하게 쓰는 스타일입니다. 서희도 좋으니까 썼는데 이 좋은 것을 활용해서 간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두 선수 중에서 사단이 날 거라고 생각이 되고 배당은 권명호가
있습니다. 지정훈련에서 서머와 함께 두각을 나타냈는데 생각보다 기록은 안 나왔지만 움직임 자체는 굉장히 좋았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인코스에서 맥을 추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기습을 때릴 수가 있는 만큼 3번을 복병으로 놓고 뭐 대안을 찾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이지수도 확실하게 믿고 갈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아니고 모터 기록도 아니고 서위는 좋은데 아웃코스고 이런 불안 요소들이 작용하고 있다. 자, 최근에 이러한 편성들이 함정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웃코스를 봤다가도 낭패를 볼 수 있고 안쪽을 보더라도 덕보 들어와서 일격을 가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그네 바랍니다. 또 속을 한번 바짝 세워보겠습니다. 여기는 박종덕을 축으로 가져가는 편성입니다. 1번을 인정하면서 가는데 최근에 센터 아웃은 부진을 보이지만 안쪽은 박종덕이 승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을 놓고 후착 찾기인데 일단 전정한 모터 안 좋죠. 박준호 그리고 김보경 아웃코스입니다. 결국에는 정민수냐 이종훈련이 좋았던 서어모냐 여기에 박준호가 복병으로 적용하려고 보이는데 일단 여기서도 배당은 없을 겁니다. 어차피 박종덕 이렇게 머리 아시는 것처럼 머리 놓고 쭉 팔리면 배당은 없는데 선택을 해야 되는 만큼 때리고 받치기도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남은 한 자리 찾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되는 편성입니다. 본평선 같은 12경주 같은 경우는 일단 이태근의 모터 기록이 가장 돋보입니다. 이승일도 모터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중화중화 썼는데 안 좋으니까 쓰는 건데 안 좋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안 좋은 게 아니고 안 좋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보완을 할 것이다. 이태근이 감아준다라고 한다면 손유정이나 최영재를 불러들일 수 있겠지만 공간을 노린다라고 한다면 역시나 안쪽에서 답을 찾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는데 자, 김명진이 유독 1코스에서는 장점을 보입니다. 그리고 주선보리와 은퇴를 피한 것도 지금 투아웃이죠. 주선보리 2번 있는데 은퇴를 피할 수 있는 것도 1코스가 효자입니다. 효자 코스. 그렇기 때문에 배당을 노린다라고 한다면 김명진 넣고 배당 후보를 뭐 이렇게 묶어가는 전략을 보내드리겠고 김명진이 보여준 게 없습니다. 보여준 게 없고 뭐 스타트감도 그렇게 좋지 않다. 스타트 안 하는 걸로 유명하죠. 상도 받았죠. 자, 4번을 대항마로는 민영건과 이승기를 먼저 보내드립니다. 그 중에 민영건이 일격을 가할 수도 있는 저는 머리도 가능하다라고 2번이 머리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 만큼 기본적으로는 이태근을 놓고 안쪽 1, 2, 3을 함께 묶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김명진이 스타트를 주도하지 못할 경우에는 민영건이 최근에 흐름이 좋습니다. 다시 폼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승일이 이태근을 막고 민영건이 한 템포 빠르게 주도권 경쟁에 나선다고 한다면 2번을 놓고 쌍승이 뒤집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면서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13경주입니다. 13경주는 초록펜 나와야죠. 무조건 나와야죠. 심상철을 놓고 가는 양상입니다. 자, 심상철 믿고 찾기. 아주 그냥 최고로 좋을 때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상대가 만만치 않습니다. 지정훈련이 좋았던 송여범 아까 잠깐 언급을 했었고 장영태도 최근에 탔던 131번 모터를 배정받아서 장영태가 기본적으로 찌르기를 선호하는 그런 전력인데 화요일 훈련에서는 계속 휘감기 붙어들기만 했습니다. 자, 내가 직접 이겨 먹겠다 이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심상철에게는 옆에 있는 선수들이 굉장히 위협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심상철이 걷어 올리면서 배당의 형성이 될 수도 있고, 자, 2번, 3번이 무리하게 경쟁을 벌인다라고 한다면 조규태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 1번을 믿고 간다. 그럼 MBC에서 끝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조규태가 순위권의 변수 2번, 3번, 2번이 3번을 날리고 3번이 2번까지 찍어 누르면서 둘 다 고전하게 된다면 조규태가 살아남을 수도 있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도 염두에 두시면서 접근해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왜? 장현태가 계속 휘감기와 붙어 경기를 연습했기 때문에 송효석을 얕보고 덤볐다가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백길이 요즘에 많이 안 들어오죠. 백길이 그 기사도 나왔던 것처럼
대상 팔려서 들어온 게 20% 30%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배당 팔리는 거 너무 믿지 마시고 정말 확실하다 생각되지 않는 것은 순위권의 변수도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경주 같은 경우는 왜 여기도 호수를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노림수가 딱 3명인데 이게 한 명이 있습니다. 물론 현장에서는 어, 아니네 그냥 전공법으로 가야겠네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는 마음에 두고 있는 전력이 있습니다. 근데 인코스는 아닙니다. 인코스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마음에 두고 있는 전력으로 여기는 공격적으로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5경주입니다. 일단 베이민이 좋은 모터를 배정받았기 때문에 완전 돋보이고 있죠. 바네진이 모터가 안 좋으니까 감고 피가마 찌르고 자유롭게 구사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베이민이 밥상을 차려준다 라고 한다면 김재윤부터 훈련해서 옛날 그 연습용이라고 불리는 양원준의 모터가 좋은 정인교까지 순차적으로 입상권을 도전을 하겠지만 1코스의 김희용은 안과에서는 안 됩니다. 왜? 성적이 제일 잘 나오는 위치고 차이가 많이 안 납니다. 그리고 배민이 휘감기형이 아니라 역시나 간을 보고 찌르는 스타일이죠. 공간을 노리는 스타일이죠. 김희용이 찔릴 때 찔리더라도 모터에서 지더라도 일단 임 빠지게 욕심을 내면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가장 먼저 1번과 묶어가는 그런 전략을 권해드리겠습니다. 김희용이 그만큼 또 지난번에 106번 모터 덕을 본 것도 있지만 일단 아무래도 1코스가 가장 선호 코스고 베이빈을 의식해서 스타트만 어느 정도 맞춰 나온다고 한다면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바깥쪽보다는 일단 김희용을 먼저 보고 싶고 바깥쪽 중에서는 김재윤을 차선책으로 자 김희용과 김재윤의 가능성을 확인해보는 그런 경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6, 17 두 개 남았습니다. 나이는 2월 달까지 없죠. 여기는 이제 초록펜 다시 한번 나옵니다. 초록펜 다시 나오면서 김민준 자, 5코스였기 때문에 좀 불안을 했지만 이제는 2코스입니다. 자, 역시나 전술. 자, 꾸준하게 찌르기만 잘했다라고 한다면 다 최근에도 그랬죠. 직전에 자, 김민준 자, 대상경주 쿠리아라베가 아니고 대상경주 다 그랑프리까지 찌르기로 먹었습니다. 2코스 찌르기, 3코스 찌르기로 먹었으니까 본인도 찌르기가 주전법으로 했으니 찌를 겁니다. 라고 해서 안쪽을 했는데 돌려버렸죠. 찌를 타이밍이 아니다. 잘 선택을 한 겁니다. 본인 살기 위해서 기다렸다면 그게 상황이 굉장히 힘들어졌을 텐데 휘가 맞기 때문에 잘 살아남았죠.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김민준하고 김도희가 지난주는 아주 흔들어 놨는데 찢었는데 다시 한번 이제 찌른다라고 한다면 정훈민이 유리한 전개를 가져갈 수 있겠지만 이게 휘감을 경우에는 상황이 또 달라집니다. 공간을 노리는 한번 안지민 그리고 한준희 5번 6번보다는 안지민과 한준희가 득달같이 달려들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찔러주면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은데 휘감을 가능성도 이제는 염두에 둬야 되기 때문에 여기도 최종적인 선택이 필요합니다. 그만큼 김민준이 키를 쥐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자 어디가 대끼리로 팔리든 그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공을 해봐도 괜찮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대끼리로 팔리면 1번이 대끼리로 팔리면 3, 4번으로 가고 3번, 4번이 대끼리로 팔리면 1, 4번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반대로 가는 것도 가능성을 좀 타진해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전략적으로 접근해야겠죠. 자, 일단 17경주는 3번 한진이 77번 모터를 배정받았기 때문에 두각을 나타내고 돋보이고 있습니다. 역시나 공격적으로 나선다고 한다면 기록이 빨리 나온 전두식과의 동반 입상 그리고 이 반년 찌르기인 2인보다는 그래도 지정훈련에서 의지를 보였던 한종석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3, 4, 3, 6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자, 손지영을 과연 버려도 돼?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1번 손지영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앞선 경주에서 소개항주가 좀 살아나고 또 삼착을 했다. 입상이나 삼착을 했다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비상입니다. 누구한테? 한진한테 비상입니다. 일단 손지영이 1코스에서 밀고 나오면 임 빠지기는 기똥차게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한진이 붙어돌거나 찔러야 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고 중간에 위치한 윤동호까지 순위권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1번을 강하게 본다라고 한다면 바깥쪽이 아니라 3위를 또는 1, 3을 봐야 되고 4번을 받칠 게 아니라 윤동호를
순위거래 변수로 염두에 둬야 되는 그런 상황도 충분히 발생할 수가 있는 만큼 이것도 손지영의 컨디션을 체크한 다음에 최종적인 답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한 집만 무턱대고 믿었다가 낭패를 볼 수 있는 만큼 주의가 요망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2024년 푸른 용의 해 다시 한번 화이팅을 하면서 자, 일단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천 지점 고 중랑 지점이 폐쇄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랑은 리모델링 때문에 그렇고 인천은 재계약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가까운 지점을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해석정 임직원 일동이 올해도 최선을 다해서 예상지를 만들고 있는 만큼 자 고객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시는 만큼 더 노력해서 책 만들고 현장에서 예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도록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이상 교시 끝. 감사합니다.